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연밥인데 우리가 직접 만든 연밥이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을 제 인사를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참선원의 전반기 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제심성개발연구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천 현대참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노천 앞으로 설립에 이제 그 대표를 현재 맡고 있고요. 지금은 강의를 우리 일반 지도자들 강의만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낭곡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보면은 마음의 창을 눈이라 그러잖아요. 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냐면 코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수행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거창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행의 첫 번째 지름길은 자기 자신만의 향기를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느냐. 사람은 각자가 천태만상이라는 말 하잖아요. 모양과 모든 것들은 각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먼지 티끌 하나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티끌 하나가 그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개성 있게 자신감 있게 뽑아내느냐가 자기 꽃을 피우는 신의 원력이 꽉 찬 거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그 거창한 거품을 제거하고 포장지를 뜯어내고 제일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것이 도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적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도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창한 포장이 된 언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방 지도자분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끄집어 와서 그러면 거창한 언어를 한번 포장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업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가 준비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참선원에서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지성의 영역과 영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주로 말을 합니다. 지성의 영역에서는 도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통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도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동양에서는 도를 지혜, 이치, 진리 등으로 이제 의미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철학자들을 주로 도통한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차이가 상당하게 우리한테 주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도를 알고, 도를 되고, 보고, 되어 사는 것을 진리를 깨우친다, 지혜에 이르른다, 이치를 꿰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는 도를 통했다 해서 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라는 것이 결국 진리, 이치, 지혜,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도통은 순서를 가지고 있고, 순서만큼 내 의식에 다가가는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 했는데 뇌 의식이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의 근본 자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누진의 자리에 이제 근본이 되는 거를 뇌 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해도 옳습니다. 도통에는 보면 아는 것, 되는 것, 보는 것, 사는 것 요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요. 아는 것은 견성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견성, 성불, 구경각,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자윤이 되어서 사는 보살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는 것에는 실체를 아는 견성이 있는데 이거는 도를 알고 이해하는 자리를 우리는 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 되어는 실상의 자리는 성불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도 자체가 되는 바로 그 자리인데 몸, 마음에 아직은 인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성불의 자리도 인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습관화된 자기의 어떤 유전적인 DNA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는 자리에는 실용의 자리고요. 이거를 우리가 구경각 혹은 다른 말로 대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습을 닦아
완전한 누진에 드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사는 거는 실현의 자리인데 대자유인인데 몸을 갖고 사는 것, 목적이 홍익복살도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홍익인간, 우리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홍익인간이라 한다 함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의식은 이미 인간의 그 모든 업습이 녹아져서 온전하게 그 의식이 그 신의 의식으로, 신의 의식 하면 다시 또 신이라는 또 그 언어적 상에 잡히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이라 하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생명이 있는 그대로 깨어 있는 그 자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네. 그 다음에 현대참선원에서는 이제 영성의 영역을 신통의 자리로 놓고요. 브레인 아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통의 자리에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상적인 초감각 에너지를 뇌를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의 기능, 그 신통으로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신통에는 각 코드별 고유의 초감각 에너지가 다르고 만나는 과정도 코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지만 우리가 코드를 4가지로 현재 나누고 있잖아요. 도복 코드, 무각 코드 해서 영성 코드 해서 우리가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코드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초감각적 에너지가 달라요. 이거는 도통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에요. 도통을 하지 않아도 신통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코드를 알고 그 코드의 에너지가 몸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신통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너무 도의 기준으로서 볼 필요가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난 경영가, 예술가, 뭐 체육가, 문학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코드에 맞는 자기 코드의 초감각 에너지를 발현을 최대한 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생각과 느낌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과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생각이라고 말하지는,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기억 속에 내 감정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 내재되어 있느냐, 요거를 보고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기억이라는 삶의 정보 속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현대참선원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그러면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환경적 조건과 인식에 의한 작용이 상호작용을 하여 정보로 저장을 한다.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저장할 때 있어서 각기 모두가 지리산 지금 현대참선원 용명정진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람마다 이 정보, 요거를 가지고 지금 정보 저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환경적 조건하고 인식의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적 조건은 버스를 지금 타고 막 걸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육체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오면서 막 쓰레기도 보고 막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지금 환경적으로 여기 왔지만 여기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그 작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 환경적 조건이 정보를 저장하는 게 다르고, 인식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환경적 조건과 만나서 기질적으로 사람이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타고난 기질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적인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흔히 혈액형을 얘기할 때 너 A형이야 O형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요 환경이 그런 자기의 기질적인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요것과 상호작용을 해서 정보로 저장을 해서 자기 감정에 마음을 만들어 넣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를 구성을 할 때 보면, 마음에서 보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사건은 매 순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데,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살아가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이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감정이 결국은 행동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보에 저장을 하고, 이것이 윤회의 그 고리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뭐 도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그런 단어를 빼고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학문이라는 걸로 들어가다 보면 심리학이라는 어떤 학문으로 봐도 정보의 저장이 결국은 어떤 감정을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은 감정을 그거를 그 저장 창고에서 가져오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서 또 다시 쌓고 이게 뭉터기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굴레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의 저장이 끊임없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변하지 않는 인식과 감정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적 조건에 의한 마음은 우리가 습이 누적되는 작용을 말할 수 있고요. 인식에 의한 작용의 마음이 업이 누적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업과 습이 합쳐져서 마음을 만들고 이 마음이 윤회의 결정체가 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적 조건이라는 건 체험과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억이 있거든요. 몸이 생긴 이후의 삶의 자기의 발자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DNA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질적 특성을 갖고 있고요. 환경적 요구 조건의 가족, 지역, 형제, 경제적 등의 이유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작용은 이 기질적인 거에서 지성, 감성, 의지가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업이 누적되는 과정과 습이 누적되는 과정이 합쳐서 마음이라는 윤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음의 3층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현대참선에서 선사님 그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뇌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실질적인 체계는요. 뇌는 시간과 공간적 기능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기 파충류 뇌에서부터 포유류 뇌에서 계속 이제 지속해서 인간의 뇌는 계속 발달을 해왔단 말이죠. 이것은 환경적 요구 조건을 만나서 뇌 기억이라는 이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이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사실 뛰어나요. 정보부터 해가지고 이성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감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감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성만 많이 발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관념을 만들게 했고요. 관념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질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버리게 해버렸죠. 물질은 정신을 유린한 채 가질 수 없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게 만드는 욕망을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의 순환 원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성을 만들고 이성이 관념을 만들고 관념은 시간이라는 어떤 그 시간을 만들어 버려서 원래 시간은 존재치가 않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시간은 물질에서 존재하는 거지 원래 참의 뇌의식에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공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의 자리가 되고 대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때문에 물질이라는 게 생겨났죠. 물질이 탐욕을 만들게 되고 탐욕은 욕망을 만들게 됐던 요 순환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뇌 기억의 구조를 보면은 현실의 방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에요. 일상적인 어떤 자아의 모습이라던가 모순과 거짓에 익숙하면서 따뜻한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자아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예요. 나 중심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집, 내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착하며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망각의 방이라는 건 잊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잠재적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적 감정에 매여서 스스로 그걸 계속적으로 되풀이함으로 해서 세뇌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잊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는 완전히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싫어서 회피해가지고 현재 기억에는 남지 않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모순적 행동을 계속 받았으면 그 모순적 행동이 너무 싫어서 반대 극부적 행동을 계속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 어떤 그 상대하고의. 그렇지만 그거를 과거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에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걸 고요한 상태에서 떠올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떠오르게 되죠. 이게 망각의 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방은 모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불교에서는 선이라는 거를 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현재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망상을 쳐다보면서 하도 하나를 참고하면서 들어가지만, 우리 현대 참선원에서는 자기의 가장 떠오르는 맨 위의 기억이라는 거를 바라보고 처리해 나가다 보면 자아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밑바닥에 올라와요. 결국은 무의식까지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무의식을 인식화시켜서 정리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요런 저희가 그 많은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마음을 정리해 보면 몸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여러분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해요.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거를 물질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은 생성이 되어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됐어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삼라만상 일체의 물질은 생성, 성장, 소멸, 완전히 사라지는, 이 공으로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요것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와 반대적으로 마음이라는 거는 비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성되고 축적되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적되고 다시 영원성을 가져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하는, 저장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갖고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패턴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생겨났단 말이에요. 분노가 되었던, 아니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든, 아니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든, 이것이 한번 생겨나면 그게 정보로 축적이 되고,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나의 열등감으로 다시 분노가 나오고 다시 더 크게 축적이 되고, 이것이 업의 아주 결정체고 우리가 말하는 망상이고, 이것이 귀신이 되는, 그리고 나라는 거를 모르게 만드는 아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버리는 걸 마음을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몸, 마음은 반대적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형성과 마음의 형성과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몸이 생성, 성장되면 기질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 속에 몸이 자기의 전부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의 3층 구조에서 보면 내가 지금 듣고 있고 인식하고 보고 있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꾸만 보고 듣고 인식하고 감각이 있는 요 감각이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거를 앞에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이 있고 들리고 보이는 게 망상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부처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세 번째 게 마음을 만들어 버려요. 보고 듣고 알고 요까지가 첫 번째 순수한 생명인데, 그 다음에 인식하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이라는 놈이 들어가 버려서 나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 번째 마음을 형성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 그걸 인정하면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질이 참 중요하죠. 마음의학이라고 현대 참선원에서 노천 선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의학은 고통의 뿌리인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의 근본 뿌리인 마음의 밑바닥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목적이 된다. 그것을 마음의학이라고 한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 마음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원하는 그 뇌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밑바닥에는 에너지 파동이 있는데요. 고통도 고통 나름의 그 에너지 파동이 있어요. 이 파동은 우리가 이 에너지 바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살결을 치는 것처럼 이 에너지 파동은 똑같더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미 상대한테 다가가요. 이게 결국 불교에서 늘 말하던 반야신경,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반야신경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깊이 있게 보시는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잡스러운 파동은 질병, 화, 고통, 상처를 주고, 고급 파동은 건강, 평화, 행복, 조화, 굉장히 룩수가 높은 거에 들어갑니다. 자,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휴식이, 쉼이라는 게 들어가요. 휴식, 몸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몸, 마음이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상의 첫 시작은 휴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봄, 봄에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고요하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보내는 내면의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안고 누구누구야 그랬구나, 누구누구야 괜찮아, 얼마나 그때 너 무서웠니? 너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서웠지? 너 두려웠겠다. 너 아무도 없었는데 너 정말 수치스러웠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미 나를 벗어난 참 진정한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처님이, 뭐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는 꿈이에요. 노음이에요. 그랬던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알 때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 절대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인지 보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마음은 절로 지워지고 참됨이라는 거에 됨의 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 순서가 청비자님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조금 지루하셨는데요. 제가 양이 많아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마음이라는 거를 버리시게 된다면 제가 조금 더 포장된 언어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서 하면 도통이라고 말하는 누진의 자리, 각의 자리는 저절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맹정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시간, 조금 졸음이 오거나 할 땐 바깥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안고 아니면 자기 몸을 두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휘찬아 잘했어, 너 멋졌어, 너 정말 이 시간을 달콤하게 욕망에 놓을 수도 있었는데 너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는 너 자신이 너무 멋져, 넌 정말 훌륭해, 사랑한다 휘찬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도통에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용맹정진 잘 마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차례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남국 대표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